아들의 반란 어른 싸움이 자식에게로 가니 생기는 밋밋함 플러스 어른들의 가식장나는구나. 부부의 세계 13회. 파국으로 치닫던 스토리가 잠시 휴지기에 접어든 느낌이다. 앞으로 3회분 남았는데 엔딩을 제대로 하기 위한 쉼시간. 사실 부부간 즉 어른의 싸움 스토리가 그들 자식에게 잠시 전이된 거라 정식적이면 당연한 결과고 이해가 되는 전개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화끈한 어른들의 싸움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부부의 세계 13회는 밋밋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어찌 보면 싸움 구경이 재밌어 보게 된 건데 이 싸움을 왜들로 바톤에 넘기나 싶기도 하고 크크크. 물론 지난주 12회 말이 많았던 김희애, 박해준 두 사람의 키스와 동침은 이해를 못한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13회 시작하면서 김희애가 박해준에게 취중 실수라며 잊자라고 말하며 넘어가나 싶더니 이게 결론적으로 아들에게 비추어져 이런 결과를 낳다니. 사실 박해준이 김희애 집에서 나올 때 뒷모습에 누군가를 스쳐보내는 연출에 혹시 정신과 의사일까 하는 생각에 저 사람도 은근 스토킹이 심하네 생각했다가 박해준이 회사에서 김희애와 통화할 때 이경영이 심어둔 회사 직원 스파이의 표정에서 밤의 뒷모습은 이 직원이었나? 하고 다시 맘이 돌아섰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뒷모습의 주인공이 아들이었다는 게 뭐니? 어른의 세계를 보고서 중2 학생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하건데 충격이 크긴 했나 보다. 하지만 시청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시간적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 있었나 하는 의문이다. 아들은 새엄마 한소희가 유학을 준비한다는 말에 화가 나 아빠랑 싸우는 모습에 짜증나 집을 바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건데 방에 들어갔다가 화나서 밤에 몰래 빠져나와 엄마에게로 갔다. 근데 하필 거기에 아빠가 있더라. 크크크. 뭔 시츄에이션이 이리.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 이 충격에 다시 도벽이 도져. 그걸 친구에게 들키고 한바탕 싸움하다 학교폭력위원회로 번지기도 하는데 아들은 어른들의 세계가 이해가 안 갔으니 가뜩이나 짜증나게 하는 친구와 한바탕 한 건데 그런데 나름 돌주먹이었나 보다. 그걸로 친구가 안면마비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의사가 야그했다니. 얌크크. 이혼은 했지만 자식 때문에 다시 엮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어른의 세계. 어리다고 이해하기에는 말을 똑부러지게 못하는 아들의 모습에 답답해서 고구마 10개 한꺼번에 먹은 느낌도 든다. 요즘 얘들이라면 저리 빙빙 돌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지. 아빠랑 같이 있던 자리라면 과거에 엄마 때렸던 생각보다 엄마 집에 가서 본 그 장면을 먼저 물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김희애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도벽을 몰랐다는 게 충격이긴 했을 거고 게다가 그날 저녁에 만행 아니 실수를 아들이 봤다는 것은 미칠 지경이긴 할 것 같다. 더구나 아들을 학폭위원회에 안 보내겠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사실 이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김희애가 오버를 한 부분도 있다. 아들의 표정이 짜증난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에 부모의 굴욕적인 모습의 아들이 더 황당할 것은 생각 안 했을까? 무릎부터 꿇고 보는 행태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드라마 화양연화에서도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가난한 부모인 이보영이 상대 어머니에게 무릎 꿇는 장면이 나왔는데 학교폭력의 원인은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분명 원인이 있는 건데 학교 측에서도 아이들 의견만 듣고 일방적 위원회를 연다고 보는 건 아직도 교육 환경의 체계는 멀었다고 본다. 학폭위원회는 단순 처벌처리위원회일 뿐 아닌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게다가 한소희도 참 여우 같은 게 남편이 아들과 의원 부인에게 가는 걸 알면서 그 타이밍에 찾아와 하는 행동이란 다 계산적인 건 아는데 참 밉상이더라. 게다가 의원 부인은 참 싸가지. 크크크지. 입에서 벌어진 입산 행동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 건데 얘들 싸움에 감정이입한 거 아니라고? 참 못난. 크크크. 어이가 없더라. 이런 어른들의 가식이 문제지.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것은 결국 어른들이 만든 결과물이라 생각이 드는 딱 짜증나는 장면이더라. 하여튼 아들의 반란이 불러올 파장은 부부의 세계 14회에서 어떤 상황을 보여줄까? 예고편 상황으로는 김희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경영과 그 부인 및 여우의 못난 아주매들의 입산 행동으로 김희애에게 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아니면 아들에게 그냥 떠나라고 들은 충격이 김희애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지 궁금증을 준다. 14회도 우선 본방 사수. 고구마 감정과 짜증을 동반하지만 우선 결말은 봐야. 크크크. 이게 시청자들의 순환이다.
지난 12회 다소 충격적인 장면으로 끝이 났어서 보고 싶지 않았으나 그래도 이제 몇 회 남지 않았기에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들 준영이가 다경이의 말을 듣고 태호의 집으로 향했고 그 이후에 선우는 준영이의 남은 짐을 주겠다며 태호와 집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 약간의 말다툼 후에 두 사람이 다시 키스. 그럼 지금부터 부부의 세계 13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금토 드라마 JTBC 부부의 세계 13회 줄거리 및 리뷰. 대체 한번 부부의 연은 언제까지인 걸까? 여기 떠나는 거 급하게 서두르지 마. 내 말은 잘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하는 태호. 태호는 선우에게 고산 떠나는 거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태호가 선우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있네요. 당신도 나도 실수였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후 이번 일이 실수인 것을 정확히 아는 선우의 말. 선우는 태호가 간 뒤에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랬네요. 선우는 다음날 강석에게 전화해서 다른 지역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고산을 떠날 생각이 더 큰 것 같네요. 한편 PC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버린 준영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지만 다경이가 준영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눈치채버렸네요. 여기서 아마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네요. 혹시나 해서 묻는데 준영이 담배 같은 거 안 하지? 태호는 혹시나 해서 준영이가 담배를 피냐며 선우에게 묻고 선우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알았을 거라며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말인데 준영이 좀 만나게 해줘. 내 전화 안 받네. 혹시나 해서 말인데 준영이가 싫다면 다시 생각해 볼 거야. 그리고 이후 선우는 강석으로부터 부산의 한 병원의 자리를 제안받게 됩니다. 조건도 좋고 선우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선우는 태호에게 준영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엄마 떠나는 거에 대해 의견을 묻기 위해. 한편 오늘도 PC방에 있던 준영이. 그런데 혜강이가 이때 준영이가 PC방에서 과자 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영이에게 태호는 엄마가 떠나는 일로 만나고 싶어 한다며 이야기하고 그 소리를 다경이도 멀리서 듣게 됩니다. 시옷 다음날 예림이가 병원에 진료와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선우에게 누군가의 전화가 옵니다. 헤어졌는데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나란히 불려와야 하는 우리. 대체 한번 부부의 연은 언제까지인 걸까? 그건 바로 학교에서의 전화. 준영이에게 문제가 생겨 태호와 선우 모두에게 연락이 간 거죠. 준영이가 그만 혜강이를 일방적으로 때렸고 준영이는 약간 다치긴 했지만 혜강이는 훨씬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쓰레기냐?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준영이에게 혜강이가 과자 훔친 거 제대로 하라며 조언을 해줬고 그걸 들은 준영이는 자신의 묵혀있던 화들을 혜강이에게 쏟아낸 거죠. 엄마, 아빠도 하잖아. 실수 안 그래? 도대체 왜 그랬냐며 그건 나쁜 짓이니 사과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태호와 선우에게 뼈가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준영이. 일단 학교에서 준영이를 데리고 나오고 태호는 이후 혜강이가 입원했고 정식으로 학폭 절차 받겠다고 했다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거 뭐 심각한 상황이라 학폭 절차 받는 건 당연하긴 하네요. 혜강이가 전부터 막말을 하기는 했지만 준영이 행동은 그거 빼고 봐도 잘못이니까. 이후 다경이도 혜강이 엄마로부터 어떤 상황인지 듣게 됩니다. 하긴 자기 자식 속속들이 다 안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지. 선우는 먼저 혜강이를 찾아가 혜강이 상태를 보려고 하지만 혜강이 엄마는 그럴 수 없다며 선우에게 아들 잘못을 알고는 있었냐며 강하게 뭐라고 합니다. 혜강이 엄마로부터 말을 들은 뒤 집에 가서 준영이 방을 확인하던 선우. 그때 선우는 준영이가 물건을 훔쳤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준영이가 숨겨놓은 상자를 발견한 거죠. 엄마가 걱정될까봐 걱정돼. 아빠, 엄마 그때 왜 때렸어? 준영이는 계속해서 태호에게도 날이 선 채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혼했으면서 계속 만나고 그러는 거냐며. 여기서부터 뭔가 쓰인 내용. 한편 집에서 다경이는 태호가 잠시 일어났을 때 내일 혜강이네 만나러 병원에 간다는 것을 선우가 보낸 문자를 보고 알게 됩니다. 선우가 무릎을 그렇게 꿇으며 대신 사과하고 있을 때 다경이가 들어와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죠. 선우가 무릎 꿇을 때는 반응도 안 했으면서 다경이가 오니까 싹 반응이 바뀌는 혜강이 부모님. 여기서 선우가 너무 불쌍했네요. 아들도 엄마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대신 준영이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 정말 면목 없다 너한테. 무튼 다행히 다경이의 등장으로 이번 일은 잘 마무리됩니다.
다경이는 태호에게 자기도 준영이 걱정 많이 한다며 앞으로는 준영이 자기한테 믿고 맡겨달라고 하죠. 이후 병원에 다시 출근했던 선우는 준영이로부터 고산을 떠나도 괜찮다는 가슴 아픈 문자를 받게 됩니다. 고산 떠날까 해. 그렇게 준영이 문자를 받고 확실히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듯한 선우. 나 없이도 잘 키울 자신 있어? 이후 마지막 결정 전에 선우는 태호를 만나 준영이를 부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 이야기하다가 뭔가 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준영이가 태호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날이 바로 두 사람에게 썸띵이 생겼던 날이란 것을 알게 되죠. 역시나 그날 준영이가 두 사람이 키스하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날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더 반항하며 다녔던 거죠. 상처가 너무 심해졌기에 두 사람은 그렇게 그날 준영이가 선우 집에 왔었다. 준영이의 점점 지나쳐지는 반항과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던 선우. 과연 선우는 틀어져버린 준영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고산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게 될지. 도대체 결말을 예상할 수 없게 된 부부의 세계 리뷰 여기서 마칩니다. 히읗. 준영이가 참 이 극의 가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부부의 불륜 현장도 부부의 이상한 정사 장면도 모두 다 목격하게 된 준영이의 심리적 불안감은 도벽의 무단 외박으로 위험 신호를 내보이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불안정해 보여서 보는 내내 어쩌면 준영이가 가장 심리적으로 정직했던 게 아니었나 싶다. 사랑하는 마음이 애증으로 애증이 증오로 증오가 다시금 연민으로 돌아오는 어른들의 사랑을 사춘기 소년의 시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었을까? 상처받고 생채기가 나니 점점 아픔을 삐뚤어진 행동으로 내보이니 준영이가 어른들의 세계에서 가장 올바른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지만 고구마 그만 먹고 싶은데 더 먹게 될 것 같네. 행복해지지 않더라도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한다.